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 항염증, 즉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과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식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배워볼 것입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류마티스 환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주로 식단 관리를 해드립니다. 어떤 음식들은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떤 음식들은 류마티스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염증,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얘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다치거나 어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 이런 데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쓰다 보니까 어깨 인대라든지 근육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게 인대가 손상이 입다 보면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통증이 생길 때 얘가 아프니까 덜 아프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런 걸 쓰게 됐을 때는 통증은 덜 느끼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았는가 보다 하고 또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가역적인 손상을 더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증을 낮추기 위해서 항염증제라든지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 것들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염증 반응이 생길 때 우리가 왜 통증이 생기느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염증이 생긴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혈액입니다. 그 혈액이 염증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많이 필요한 곳에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될 때 우리는 주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염증 있는 곳이 보면 빨갛죠.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보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상태에서의 통증은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진통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증상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그 병변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썩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는 식습관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 때문에도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환자들한테 추천해야 될 식단, 그 6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드시면 안 되는 식단 10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들한테 추천한 식단 첫 번째, 커큐민, 투메릭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울금, 강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쪽에다가 제가 먹는 점심 식단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밥이 노란색을 띌 거예요. 그게 현미에다가 강황가루를 넣어서 밥을 한 겁니다. 저는 주로 식단을 먹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항산화 효과도 있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식단에서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것을 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는 동양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비린내를 제거할 때도 사용하지만 생강이 갖고 있는 그 항산화력 자체도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물성 오메가3가 되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아마씨, 치아씨드,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들깨가루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생선에서도 오메가3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말고 동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체리 종류인데요. 체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리 종류도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뭐 블랙베리, 크랜베리, 뭐 블루베리, 베리 종류들은 모두 다 그 항산화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파인애플인데요. 파인애플 안에는 브로멜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이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고기를 재일 때도 쓰죠. 고기를 재일 때 파인애플을 좀 갈아서 넣으면은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즉 단백질을 좀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도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즉 관절염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혈소판이 응고되는 것들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과 식초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화면에 올려져 있는 사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아이허브닷컴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좋다라고 광고가 나가면 또 이제 금방 품절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굳이 여기서 구매를 해서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식초가 많죠. 뭐 감식초도 있고 한데 설탕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식초 성분들을 식사하시기 전에 한 반 컵 정도로 해가지고 드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후에 식사를 하시면은 소화도 좋고 위장의 기능에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 좀 드시는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항염증 작용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레드미트입니다. 육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기 종류들은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생선 위주로 좀 드시는, 단백질 섭취는 생선 위주로 하시고, 육고기는 최대한 제한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리파인드 슈거인데요. 단 음식, 그러니까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프럭토스 콘시럽이 들어있는 음료수들도 다 제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마트에서 파는 모든 음료수 안에는 그 콘시럽이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원한 물에 비타민C 타서 먹는 거 정도로 만족하셔야지 음료수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가끔씩 어떤 분들이 병원에 와서 설탕 뭐 좀 많이 드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단 거 많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난 단 거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좀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매일 식사 후에 매실청, 유자청 이런 거 내린 거 한 잔씩 마신다고 시원하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매실이라든지 유자 이런 것들을 청을 담글 때는 매실 반에 설탕 반을 집어넣거든요. 거의 설탕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식도 드시면 안 돼요. 과거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발효하거나 자체적인 발효나 새콤하게 만드는 그런 식초로 만들어서 보통 우리 보관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설탕이 개발된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류마티스나 염증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세 번째는 유제품을 얘기하겠죠.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다 해당이 될 건데요. 특히 요즘 같은 유제품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료를 주고 키운 소에서 나온 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콘 오일인데, 콘 오일이라는 거는 식용유를 얘기하겠죠. 식용유를 이용해서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콘 오일에는 오메가6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제탄수화물인데요. 뭐 정제탄수화물 하면 잘 못 알아듣신 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흰 쌀밥이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미 자체는 이제 통곡 식사죠. 그거는 괜찮은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 갖다가 먹기 좀 쉬우라고 다 깎아가지고 흰 쌀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영양소는 하나도 없는 그냥 정제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이걸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권할 때는 현미, 채식을 권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계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밀가루, 우유, 계란이 다 들어가죠. 계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다 케이지에 가둬둬 가지고서 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뭐 대부분 다 GMO 사료를 먹는 거죠. 사료를 먹은 달기 낳은 계란을 먹는 것조차도 역시 그 원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란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환자들한테는 우유, 계란, 밀가루 전혀 못 먹게 하고요. 한 6개월 정도 절식을 한 후에 몸이 많이 좋아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많이 좋아졌을 때는
이제 그때는 한 번씩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료를 주지 않고 자연 방사에서 키운 그런 계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복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계란 안에도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잘 어떤 생산되어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MSG입니다. MSG가 뭐 잘 알겠지만 이제 식품 첨가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조미료에 해당이 되는데 집에서 조리하실 때는 이걸 조절할 수가 있지만 바깥에서 사 드실 때는 거의 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G 같은 경우도 류마티스 증상이라든지 염증 반응들을 좀 더 악화시키는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정제소금입니다. 아까 설탕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소금도 정제돼서 나온 소금들, 미네랄을 다 빼고 되게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소금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천연 자연 소금 있죠. 뭐 핑크솔트라든지 자연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먹으면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맛소금이라든지 아주 하얗게 이제 다 정제돼서 나온 소금들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열 번째는 맥주입니다. 맥주도 원료 자체가 밀이고 보리로 주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글루텐 성분들 때문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가지 정도 될 수 있으면 금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좀 줄여 주셔야 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최대한 제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스스로의 자연적인 면역과 기본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의 면역이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